기독교, 불교 등 4개 종단 종교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장로교회 날을 앞두고 신학생들과 함께 장로교의 역사가 깃든 교회를 탐방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최초의 선교 동아리인 선교사 파송연구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 동문대회를 열었습니다. 30년 넘게 목회자 유가족을 품어온 홀사모 선교회를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대신교단 전북 동로회가 개혁교단의 역사와 정체성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게 되는 이웃 국가로서 기독교와 불교 등 4개 종단 종교인들이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이들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정부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4개 종단 종교인들이 핵은 죽음이라는 팻말을 들고 섰습니다. 종교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중단을 요청해달라고 요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구호를 외쳤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계획을 철회하라!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천주교 창조보존연대, 원불교 환경연대가 공동 주최했는데 4개 종단 종교인들 1명씩 총 4명이 교대로 발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성명서 발표도 종교인들이 교대로 읽었습니다. 기독교 측 성명서 발표 순서에서 발언한 NCCK 박영락 목사는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인류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이윤이 아닌 생명의 가치가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기원하며 인간의 탐욕과 무지로 인해 생겨난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우리 모두가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할 것이다. 성명서 낭독 외에 각 종단 대표들이 차례로 나와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대표 발언에 나선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이진영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는 수많은 생명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인간의 탐욕으로 생겨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이고 또 바다의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투기될 때 그 피해는 수많은 생명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이 불의한 현실 앞에서 이날 참석해 발언한 모든 종교인들은 정부를 향해 오염수 투기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생각해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투기 계획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신학생들과 함께 장로교에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는 역사탐방에 나섰습니다. 한장총 역사탐방은 장로교회 날을 준비하며 연합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서울 지역에 한정됐던 지난 회차와 달리 김포와 인천 지역의 기독교 사적지를 둘러봤습니다. 장정훈 기자입니다. 장로교를 한국에 전파했던 언더우드 선교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이끌며 작성했던 손때 묻은 교회 당회록, 신학생들은 장로교의 사료를 보며 역사에 깃든 선교사와 교계 지도자들의 흔적을 보고 듣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3일 회원총회 소속 신학생들과 장로교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탐방을 진행했습니다. 한장총은 제15회 한국장로교회 날을 맞아 신앙의 뿌리를 다시 확인하고 연합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역사탐방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학생들이 한국 장로교의 공통점을 확인하고 교회가 가진 선교 사명을 잘 이행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장로교의 뿌리와 줄기를 답사하고 학습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신학생들이 좋은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크게 쓰임받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탐방단은 가장 먼저 언더우드 선교사와 세문안교회 성도들이 세운 경기 김포시의 누산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선교사와 성도들이 서울에서 오가며 힘겹게 세운 교회입니다. 이후 이들은 인천 지역 최초 장로교회인 인천제일교회를 거쳐 6.25 전쟁을 피해 북에서 내려온 피란민들이 세운 송월교회를 방문해 교회 역사를 들었습니다. 이어 인천제일교회 다음으로 세워진 교회 인천 제2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제2교회는 도서관과 노숙인들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역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지역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장로교회 발자취를 탐방한 신학생들은 역사를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에 감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전혀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선교사님들의 이 발자취를 우리가 쫓으며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구나. 역사 탐방에 주 강사로 참여한 대신총회 신학연구원 이종전 원장은 기독교 역사를 확인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역사를 통해 한국 기독교가 나아갈 길을 발견하고 계승할 수 있다며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신학생들이 이를 직접 보고 현재 교회가 가진 사명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장로교회를 통해서 섭리해 오셨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계승하는 신앙과 계승해야 될 신앙, 적어도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오류는 무엇이었는지도 구별할 줄 알고, 그다음에 또 나아가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 있게 받아들여서 다음 세대에 계승시켜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한장총은 오는 10일 제15회 한국 장로교회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장총은 다가올 장로교회 날을 통해 장로교단의 뿌리를 재확인하고 예배와 선교 사명을 회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온누리교회 설립자 고 하용조 목사,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 경건신학연구소 한인수 소장 등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목회자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내의 한 신학대학교 동아리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사역한 동문이란 건데요. 장로회 신학대학교 최초의 선교 동아리 선교사 파송연구회가 50주년을 맞아 기념 동문대회를 열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4년 11월 하용조 목사와 김지철 목사, 한인수 목사 등 13명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의 한 강의실에 모였습니다. 당시 사회참여운동 중심이던 선교 문화를 복음의 불모지에 선교사를 적극 파송하는 문화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모임 이름을 선교사 파송 연구회로 짓고 당시 1달러에 해당하던 월 500원씩을 모아 방글라데시 정성균 선교사를 후원하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장신대에서 가장 오래된 선교 동아리가 탄생했습니다. 선교사 파송 연구회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난 3일 동문대회를 열었습니다. 1973년에 조동지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한국 선교 훈련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복음주의 선교 운동을 접하고 사회 정의만 주로 강조하던 분위기에서 영혼 구원의 복음주의 선교 운동도 필요하다. 50년이라고는 시간적인 갭이 있지만 선교라고 하는 공통의 목적과 목표 때문에 서로 한마음 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저희들이 연구회에서 출발한 선교비 1달러 운동은 1977년부터 장신대 전체로 뻗어나가 현재도 매월 10만 원씩 재학생 선교훈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명이 넘는 선교사를 배출하면서 연구회 출신 선교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전체 선교사의 25%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창립 당시 일대 회장이자 장신대 19대 총장인 장영일 박사 등 이날 한자리에 모인 연구회 역대 임원들은 선교와 연구회의 사명 등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창립 멤버인 허남기 목사는 당시를 회고하며 후배 사역자들에게 기도하며 전진하라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용조 목사 같은 사람은 입학할 때부터 아주 좀 열정이 불타올라고 이제 새벽 기도 마치면은 이제 강대상 아래 엎드려 가지고 이 강대상을 주먹으로 치면서 기도하고 말이죠. 첫 열정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 가지고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응답받으면서 선배들을 따라 연구회 동아리에 들어와 어느새 50대 회장을 맡게 된 후배는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연구회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좋은 선배님들이 함께 처음에 기도 같이 하자고 해서 고기를 사주면서 동아리에 초대를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다가 선교적인 소명을 받고 사역하다 보면 이렇게
분주해질 때가 있는데 평안을 찾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저희 선파 동아리여서 매일같이 정오기도회에 참석하고 방학에는 단기 선교를 가는 등 현재도 4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는 선교사 파송 연구회.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와 같은 마음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지난해 홀로 지내는 사모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실태조사에선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와 노회가 챙기지 못하는 이런 홀사모들을 30년 동안 품어온 곳이 있는데요. 바로 홀사모 선교회입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최선희 사모는 37살에 목사인 남편이 소천했습니다. 한순간에 배우자와 목회지를 잃고 나니 그녀에겐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생인 두 아이만 남았습니다. 혹독한 일을 많이 했어요. 원주시내 안 다닐 정도 없이 얼마나 다녔는지. 아파트 청소를 여기저기 몇 군데씩 다니고 용역을 통해서 거기서 통해서 가서 또 한참 하면은 그 다음날은 일도 못해요. 그래도 그런 일을 또 해가면서 몇십 군데를 다녔어요. 그때 영구 아파트에 살 때는 베란다 있잖아요. 샤시를 못 해가지고 그러고 비바람 몰아서 그런 데서 어떻게 지냈는지 지금 또 생각해보면 우리 애들 보고 그래.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목회자 유가족협의회가 지난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목회자 유가족들이 겪는 가장 큰 고충 90%가 경제 문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교회로부터 지원받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47.7%, 거의 절반에 달합니다. 남편 목사님 돌아가시고 막상 이제 사택을 비워주고 나오니까 너무 막막하니까 산에 가서 우는 것밖에 할 게 없었어요. 첫째는 이제 재정적인 지원이 가장 필요하고요. 선수 생활 끝내고 아웃당한 느낌, 그런 상황이었을 때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곳. 앞서 아픔의 길을 가본 선배는 후배들을 위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홀사모 선교회는 1994년부터 매년 홀사모 가정에 생활보조금과 장학금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홀사모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1인당 300만 원씩 지급합니다. 지난달부터는 홀사모 자녀들에게도 고시원 주거비 40만 원씩을 주며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우리 못하는 거 없어요. 그런 거 다 해도 집이 일단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영구 임대주택 아파트 그거 12평짜리도 버거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증금 300만 원을 도와주면 3억 도와준 것처럼 힘들을 내서 더 노력하고 살면서. 홀사모 선교회가 섬기고 있는 가정은 전국에 35가구. 사역 기간에 비해 지원 가정이 적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한 번 품은 가정을 꾸준히 돕기 위한 재정 마련은 쉽지 않습니다. 목회할 때는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살았는데 목회가 끝나고 목사님 소천하니까 어디에 갈 곳 없이 방황하고 이들이 관심 밖에 살아요. 우리가 100명을 주려고 지금 꿈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목회자 남편이 부재하면 소속 교단에서도 자동 탈퇴되는 현실 속에 목회자 유가족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홀사모 선교회. 30여 년 사역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홀사모 가정을 섬길 수 있었다는 선교회는 더 많은 이들을 섬기기 위해 오늘도 기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 대신교단 전북 동노회가 개혁교단의 역사와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3일 완주군 빛과 진리교회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개혁신학에 대한 학문, 전통, 역사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세미나입니다. 교단 안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교단의 역사를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본 계기를 통해서 교단의 역사를 좀 바르게 인식하려고 근본 세미나를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경근 학장은 개혁교단은 전북에서 가장 깊은 역사와 개혁신앙의 정통성을 유지해온 교단임을 강조하며 많은 분리와 합병의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맥을 지켜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 정혜연 본부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우리 구TV도 바르고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이범민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7월 3일부터 열린 강릉 세계합창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우크라이나 보그닉 합창단이 서울 강북구 새은혜교회에 초청돼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합창단은 이날 연주한 모든 곡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처절한 전쟁터에서의 애처롭고 절절한 삶을 무반주의 아카펠라로 표현했습니다. 특히 트럼페티스트 콘스탄틴 씨가 주만 바라볼지라를 연주할 때 황영택 담임 목사가 영어로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황 목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기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여당과 정부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 검증 결과 보고 후속 대책 간담회 이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IAEA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인하더라도 기간의 제한 없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은 소비 위축으로 어민 수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둔화하면서 상승폭이 21개월 만에 2%대로 낮아졌습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작년 같은 달 대비 2.7%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낮아진 건 2021년 9월 이후 21개월 만입니다. 이같이 낮은 상승폭에 대해선 국제 유가 하락과 서비스 부문의 상승률 둔화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휘발유나 경유 같은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25.4% 낮아져 1985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3.3%를 기록하면서 전달보다 0.4%포인트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을 209건 접수해 193건을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20명의 소재를 확인했고 178명은 여전히 소재 파악 중이며 11명은 사망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사망 11명 중 4명에 대해선 경기 남부경찰청 등이 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7명은 혐의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경찰은 또 소재가 확인된 20명 중 9명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없어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올해 봄철 동해 수온이 국내 관측이 시작된 이후 42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키오스트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동해 평균 해면 수온은 10도를 기록해 지난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의 평년 기온보다 1.8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봄철 수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건 처음이며 키오스트가 해수면 기온 관측을 시작한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키오스트는 이 같은 기록이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를 의미한다면서 올여름 더 높은 동해 수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중국이 방처법을 강화하고 대외관계법을 제정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중국 여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 정부는 최근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에서 자의적인 구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며 여행 재고를 권고하는 안내를 게시했습니다. 국무부는 중국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타국 국민들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출국을 금지시키는 등 현지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장 반란에 실패하고 자취를 감췄던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일주일 만에 새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현지 시각 3일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프리고진은 이날 텔레그램에 41초 분량의 음성 메시지를 올리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프리고진은 우리의 정의의 행진은 반역자들과 싸우고 사회를 움직이기 위한 것이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계속해서 전쟁에 관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프리고진은 앞서 지난달 23일 국방부 수뇌부를 축출해야 한다며 무장 반란을 일으킨 뒤 이튿날 돌연 철수했고 이후 벨라루스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제릭의 10대 소년 나엘이 경찰의 총에 맞아 촉발된 프랑스의 대규모 시위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현지 시간 3일 전날 밤사위 시위자 157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위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달 30일 1,311명, 이튿날 719명이 체포된 데 비하면 숫자가 크게 줄어든 셈입니다. 시위가 격렬해지자 최근 나엘 군의 유족들과 프랑스 시장협회 등 많은 이들이 자제를 호소하면서 시위가 잦아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시위 배경에 대해선 프랑스 경찰 조직에 오랫동안 쌓인 인종차별적 법 집행 관행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크리스탈 마리 플레밍 교수는 나엘의 죽음과 관련해 체계적인 인종차별의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인공지능이 인류 평화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위협에 대해 처음으로 논의를 진행합니다. 현지 시간 3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영국의 바버라 우드워드 주 유엔 대사는 오는 18일 예정된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AI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무장관이 주재할 이번 회의에서는 급진전하고 있는 AI 기술에 대한 국제 전문가들의 견해를 청취하고 15개 이사국이 그 영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전국에 강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더워지겠는데요. 한낮에는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더 높을 것으로 보이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30도, 강릉 3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33도, 광주 30도, 부산은 2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다고 밝힌 가운데 IAEA 사무총장의 방한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직접 한국 정부의 최종 보고서를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는 건데요. 국민 정서가 아직 수용 단계에 미치지 않고 있는 만큼 얼마나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할지 이목이 쏠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